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7월 16일 원익홀딩스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원익홀딩스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원익홀딩스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은 10% 정도만, 비중의 10% 정도를 매수하시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강력한 수급이 붙을 때, 그때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오히려 수익이 더 빠르게 더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저는 이 원익홀딩스의 강력한 수급이 곧 시작될 거라고 아직도 확신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시장의 큰 그림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호재, 이 호재가 왜 중요하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수주가 있던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게 되면 수급이 붙게 되고, 수급이 붙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수주가 있는지, 또는 실적이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비중을 확대한다면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제가 이 코스닥, 원익홀딩스는 코스닥인데 왜 코스닥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코스피 거래 대금이 결국에는 20조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불과 한 2주 전만 해더라도 50조, 60조의 수급을 보여줬던 게 이제 30조 밑으로 떨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한 6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전만, 1년 전도 아니죠. 한 8개월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정도, 10조가 안 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관성으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정말 좋았죠.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냐면, 일단은 뭐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고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죠.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하락 포지션은 요 부분이에요. 결국 요 부분에서는 이제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낼 겁니다.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 자, 그때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진다는 건 뭐죠? 주가에 강력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점을 지켜내지만. 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그동안에 이 소외됐던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자, 환율이 여러분 148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1400 초반까지 떨어져야 좀 더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1600원을 앞뒀던 지난달에 비교하면 많이 안정화된 상황이죠. 그동안에는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수급이 쏠렸어요.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주식에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았고, 뭔가 이 투기성, 그리고 이 약간의 폭등적인 느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차익 신호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죠. 오히려 더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락을 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당연한 논리인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내면 뭐가 되냐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저는 당연히 원익홀딩스가 1순위로 들어올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이제 원익홀딩스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일단 삼성전자 환율이 안정화됐다는 부분들, 삼성전자가 이제 박스권 조정 상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급이 결국에는 코스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로봇 관련된 이런 좋은 호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뭐 7월에 뉴스를 보게 되면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양산을 본격 전환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S나 X, 이 약간의 프리미엄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이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고 이제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재구성이 될 거고 이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봇의 핵심은 뭐죠? 결국 로봇선이죠. 로봇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액홀딩스는 일단은 로봇 산업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 그리고 그 호재를 원익홀딩스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과거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생산 중단했던 이유가 뭐죠? 로봇선에 대한 기술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양산이 바로 이제 7월에서 8월경에 양산 개시가 예정이고 이제는 전기차 중심에서 로봇 중심으로 사업이 추이 이동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의 주가의 상승에 대한 상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되는데, 자, 정부가 이제 5년간 150조 원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가지고 첨단 전력 산업을 투자했고, 여기서 이제 12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큰 그림.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로봇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현대차, 두산 로보틱스, LG전자. 그럼 이러면은 야, 우리 지금 현대차나 두산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핵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를 그들이 움직인 거고,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집중이 될 거고, 지금 삼성과 LG도 이렇게 액추에이터, 내재화, 이런 로봇 전략 쪽으로 경쟁에 본격 합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그리고 로봇선은 실질적으로 이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익 홀딩스에 집중을 한다. 시장은 결국에 한 번에 큰 조정을 겪고 나면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는데 지금 그 방향이 로봇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주가가 이렇게 대상승의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한 번에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눌림목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게 뭐 장기 눌림목이든 단기 눌림목이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내려온 자리에서 눌림목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릴 수 있는 특정 단체가 이 정도쯤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가담하겠다. 그런 흐름이 날아와야 눌림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어디냐면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돌림이 형성되는 자리,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여기까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원익홀딩스가 한번 강력하게 이 수급을 만들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발점은 대략 15,000원 부근이고, 그리고 상한가 갭 부근, 이때도 이 갭이, 자, 요 갭 보이시죠? 갭. 요걸 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항상 거의 채우게 돼 있는데, 이 갭 윗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과거에도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돈의 출발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매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도 돈의 출발점에서 주가를 더 밀리지 않고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눌림목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돈이 들어간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이 눌림목이 만들어지면서 물량을 소진하는 흐름, 계속 소진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서 이런 단기 이평선 내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추세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큰 추세는 아직까지도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저점에 대한 이제 물량 수와 우리가 말했던 2만 원,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부분은 물량이 전부 다 소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고 당연히. 그러면서 다시 과거에 이 돈이 들어갔던 첫 출발점이 바로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눌림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눌림목에서 우리가 모든 걸 사야 되고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는 일부 물량을 조금씩 모아 가다가 다시 한번 되돌리는 강력한 수급이 나오는 하나의 기준목이 만들어질 때, 그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그때 사는 게 맞다라고 했죠. 왜? 눌림목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단기 박스권 정세를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
또는 큰손들, 그들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돈이 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부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체크를 하는 거고, 왜? 지금 눌림목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미 호재 같은 것들이 남아있죠. 7월부터 9월까지. 9월 달에 또 코스닥 승강제도 있고, 거기에 프리미엄군에 당연히 포함될 거면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미래 산업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선택이 될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원익홀딩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 기대감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차 눌림목 자리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수급이 나왔을 때 거기에 비중을 확대해서 신규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좀 고가권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가 이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지는 않더라도 퇴근 후나 또는 잠들기 전에 차트 흐름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물려 계시다가 계속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겁니다. 결국 그 뉴스들이 잘 쏟아지고 수급이 나온 다음에 그때서 살려고 하다 보면 또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은 1차 매수 타이밍, 그리고 2차 베팅이 들어가는 시기는 조금 더 남아있다. 근데 7월 달에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여러분들이 전 지금부터 매일 한 주라도 모아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금 30조 밑으로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시장은 다시 이 재료를 위주로 한 단타 장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 진짜 쉬운 장세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돈 버는 장세였지만 사실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물량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이나 이런 재료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좀 수급이 잘 나오는 종목들, 시장에 핫한 종목들을 가지고 좀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원익홀딩스를 매주 또는 매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부방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8시 37분에 삼성공조 추천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유럽 폭염 비상, 그리고 냉각수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11,500원 정도의 추천을 드렸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28%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11,500원 요 자리에 추천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뭐 매수를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장 하락하면서 폭염 이슈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1시에 14,900원까지.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이후에 무려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 가까운 그런 좀 흐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충분히 우리 10% 이상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13,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계속 진행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든지 제가 오늘 이렇게 추천드리는 공부방의 입장에서 단타 종목을 추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제 영상 이렇게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단타 종목 보기 공부방 입장 클릭하시고, 이제 여러분 종목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 설문지가 저한테 도착을 하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께 연락드려가지고 구독자인 거 확인하고 종목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아주 좋은 종목으로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